2026 NDS 그 이야기의 시작. 2026년 1월 24일 미국 전쟁부에서 새로운 NDS 국가 국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그냥 문서 하나 나왔다로 넘기기엔 조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싸우고 무엇을 지킬지에 대한 설계도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은 즉흥적인 회의나 트위터 감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단정하게 정리된 세 개의 핵심 전략 문서가 톱니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바로 NSS, NDS, NMS. 이 셋은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2026 NDS는 2025년 11월 백악관에서 공개된 NSS를 국방 버전으로 번역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은 우리가 다 했으니 이제 군대는 이렇게 움직여라라는 뜻이죠. NSS, 가장 위에서 내려오는 한 문장. 먼저 NSS, 국가안보전략입니다. 이 문서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최상위 전략 문서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인생 방향 설정서죠. 여기에는 이런 질문들이 담깁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힘은 언제 쓰고 언제 아낄 것인가? 그래서 NSS는 국방만 다루지 않습니다. 외교, 경제, 통상, 에너지 안보, 인권까지 국가라는 종합 패키지를 한 번에 묶어 다룹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로 살겠다. NDS, 그 비전을 군대 말로 번역하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NDS, 국가 국방 전략입니다. 이 문서는 국방부 장관이 발표합니다. 역할은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던진 큰 비전을, 그래서 군대는 뭘 해야 하는데? 라는 질문에 답하는 문서죠. 여기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가장 큰 위협으로 볼 것인가? 군을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 동맹국과 부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국방 산업 기반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쯤 되면 톤이 살짝 바뀝니다. 이상보다는 준비물 체크리스트에 가까워지죠. 요약하면 NDS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전을 지키려면 군대는 여기에 집중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NMS, 이제 진짜 싸우는 이야기. 마지막은 NMS, 국가군사전략입니다. 이 문서는 합동참모의장이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정말 군대 얘기입니다. 병력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합동작전은 어떻게 굴릴 것인가? 자원과 전력은 어디에 쓸 것인가? 한마디로 NDS를 작전 매뉴얼로 바꾼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정치적 수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지도 위에 화살표와 숫자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한 문장 요약으로 다시 보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NSS,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대통령의 비전. NDS, 그 비전을 위해 군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국방부의 전략. NMS, 그래서 실제로 병력을 어떻게 움직여 이길 것인가? 합참의 실행 계획. 이 세 문서는 말에서 전략으로, 전략에서 작전으로, 그리고 결국 현장의 군사 행동까지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이제 2026 NDS를 펼쳐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글자를 보겠습니다. 2026 NDS 표지와 목차를 빼고 나면 본문은 딱 24페이지입니다. 두껍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24페이지에 미국 국방의 자존심, 분노, 자신감, 그리고 약간의 자기 도취까지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첫 장에 등장하는 기분부터 밝히는 글, 목차 앞쪽 아주 눈에 띄는 자리에 하나의 글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23일자 사인이 찍힌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비망록. 일종의 읽기 전에 이 말부터 하고 싶다는 선언문이죠. 수신인은 화려합니다. 펜타곤 고위 지도부, 통합전투사령관, 국방기관 책임자, 그리고 전쟁부의 현장 책임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국방 시스템의 전원 집합입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분위기가 묘합니다. 이 비망록은 차분한 정책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직격 비난으로 문을 엽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런 논리가 등장합니다.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유능한 군대를 갖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다. 논리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증명은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풀옵션입니다. 세계의 주문이 반복됩니다. 이 비망록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 상식. 다만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상식을 누가 정의하는 거지? 그리고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상식을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쯤 되면 이 문서는 설명서라기보다 신념 선언문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는 핵심 문장들. 비망록의 말미, 전쟁부 장관은 아주 또렷한 다짐을 남깁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전쟁부는 미국 본토를 방어할 것이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실히 지킬 것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결이 아니라 힘을 통해 중국을 억제할 것이다.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부담 공유를 더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국방 산업 기반을 재건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의 길이가 아니라 반복되는 키워드입니다. 중국, 억제, 동맹 부담 분담, 국방 산업 기반 재건. 이 세 가지는 이후 NDS 전체를 관통하는 등대 같은 단어들입니다. NDS의 전체 구성은 이렇습니다. 이제 본문 구조를 보죠. NDS는 크게 네 덩어리로 구성됩니다. 도입부 6페이지, 안보 환경 8페이지, 전략적 접근 7페이지, 그리고 짧은 결론. 의외로 도입부가 꽤 깁니다. 그만큼 우리가 왜 이 전략을 쓰는가를 먼저 설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도입부 첫 문장부터 방향이 정해집니다. 도입부의 시작 문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국경과 해상 접근로를 확보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위한 골든 돔을 통해 국가의 하늘을 방어할 것이다. 여기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NDS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해외가 아니라 본토입니다. 미국은 먼저 자기 집 지붕부터 고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미사일 방어, 무인 항공 위협 대응, 핵 억제력 유지, 사이버 방어 체계 강화, 그리고 미국을 공격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무력화하겠다고 못 박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곧 바깥으로 향합니다. 본토 방어를 말한 뒤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동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책임 분담 확대, 그리고 미국 국방 산업 기반의 획기적 강화. 즉, 이번 NDS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먼저 단단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 힘의 균형을 이야기하겠다. 안보 환경 파트, 말보다 먼저 튀어나온 한 장의 그림.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파트는 글보다 먼저 그림 한 장을 내밉니다. 7페이지, 표지처럼 깔린 세계 지도. 그런데 이 지도, 우리가 아는 그 지도랑은 좀 다릅니다. 세계 지도인데 세계가 안 보입니다. 일반적인 세계 지도는 유라시아가 넓게 펼쳐지고 미국은 왼쪽 귀퉁이에 살짝 걸쳐 있죠. 하지만 이 지도는 다릅니다. 중심은 오직 미국, 북미와 남미가 세로로 쭉 늘어서 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은 장식처럼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세계야. 그런데 우리 집 기준으로 봤어. 라는 지도입니다. 이 그림이 안보 환경 섹션의 맨 앞에 배치된 이유 명확합니다. 이번 NDS의 전략적 전환점을 말보다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멀로주에 다시 서랍에서 꺼내다. 이 지도는 미국이 다시 서반구, 즉 북미, 중미, 남미 전체를 안보의 최우선 무대로 설정했음을 시각화합니다. 전략 문서에서는 이를 멀로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동네는 우리 동네다. 밖에서 들어와 판 흔들 생각은 하지 마라.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남미나 카리브해 연안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메시지가 지도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중동, 유럽,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집 앞마당입니다. 국경 보안, 이제는 국방의 일부. 지도에서 유난히 강조된 건 북미와 남미를 잇는 하나의 축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리선이 아닙니다. 불법 이민, 마약 카르텔, 테러리스트 이동 경로, 즉 전통적인 경찰의 문제였던 것들이 이제는 전쟁부의 업무 영역으로 편입됐다는 선언입니다.
안보 환경 파트가 첫 번째 위협으로 본토 방어를 꼽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미군의 역할이 다시 해외 원정보다 미국 본토와 주변부의 직접 보호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죠. 파나마 운하, 그냥 운하가 아닙니다. 지도 한가운데 중남미 지역이 큰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곳, 파나마 운하입니다. 여기는 관광 명소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군사 이동의 목줄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에 놓았다는 건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명확한 계산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관리한다. 경제도 군사도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원활히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지도 한 장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 지도 버전. 이 지도에서 유럽과 아시아는 솔직히 말해 배경 소품입니다. 있긴 있는데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반대로 아메리카 대륙은 과하게 크고 또렷합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미국의 안보는 세계 질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서 시작된다. 이념보다는 지리, 이상보다는 현실.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솔직하게 번역한 지도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그 문장이 걸립니다. 안보 환경 파트 8페이지에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본 전략은 가장 중대한 위협을 우선시하면서도 대통령의 남은 임기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 동안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여기서 슬쩍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전략 문서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 그 이후까지 이어질 여건을 만든다고요? 이건 단순한 국방 전략이 아닙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선언하는 동시에 차기 행정부의 선택지를 미리 좁혀두는 문장입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전략은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거슬리는 겁니다. 전략이 아니라 유산을 만들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9페이지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홈랜드 앤 헤미스피어. 본토 그리고 반구. 여기서 이미 힌트는 다 나옵니다. 미국의 안보 범위가 국경선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전체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 눈이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린란드에서부터 파나마 운하까지. 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극의 그린란드에서부터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 그리고 더 남쪽 지역까지 적대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거 당신 눈에만 도드라져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 문장은 지리적 나열이 아니라 작전 반경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린란드, 아메리카만, 파나마 운하. 이 셋을 한 문장에 묶는 순간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이 선 안쪽은 우리 구역이다. 갑자기 등장하는 오래된 이름들. 그리고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튀어나옵니다. 멀로 독트린, 루스벨트 추론. 2026년 국방전략 문서에서 1823년과 1904년을 불러오는 순간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역사 호출입니다. 새 전략이라고 쓰고 옛 논리를 꺼내든 셈이죠. 멀로 독트린, 원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멀로 독트린은 1823년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유럽 열강은 아메리카 대륙에 더 이상 오지 마라. 방어적이었고 소극적이었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제발 우리 쪽은 건드리지 말자는 수준이었습니다. 즉 출입 금지 표지판이었죠. 그런데 루스벨트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1904년 시어도 루스벨트가 이 표지판을 이렇게 바꿉니다. 출입 금지. 그리고 이 동네 질서도 우리가 관리한다. 이게 바로 루스벨트 추론입니다. 공식 명분은 이렇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빚을 못 갚거나 만성적인 혼란을 일으키거나 정부가 무능해서 질서가 무너지면 미국이 대신 개입한다. 유럽 열강이 들어올 빌미를 없애기 위해 미국이 먼저 들어간다는 논리였죠. 부드럽게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고. 루스벨트의 이 말 너무 유명하죠. Speak softly and carry a big stick.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손에는 확실한 무기를. 이 말은 멋있지만 실제 적용 결과는 그리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국제경찰관의 실제 근무 기록. 루스벨트 추론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이 세관을 직접 운영. IT, 군사 점령과 행정 통제. 니카라과, 수차례 군사 개입. 파나마, 독립을 도와준 뒤 운하를 사실상 지배.
미국 입장에서는 질서 유지, 라틴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이웃집이 아니라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30년대에 와서야 이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됩니다. 그런데 2026년에 왜 다시 이 얘기인가? 이제 다시 2026 NDS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배적인 지위를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이 약화되는 동안 방치했다. 이건 반성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화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장. 그 결과 적대 세력이 그린란드에서 파나마 운하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다. 즉,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손을 놓았더니 남이 들어왔다. 그러니 다시 손을 뻗겠다. 이 문장의 진짜 의미. 그래서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우선적 관리 권한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개입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오래된 논리를 최신 전략 문서에 다시 심어놓은 겁니다. 말은 현대적이지만 논리는 익숙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9페이지의 이 대목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서반구는 여전히 미국의 전략적 책임 구역이며 그 책임을 다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리고 그 범위는 그린란드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 남미 깊숙한 곳까지입니다. 12페이지, 북한은 어떻게 불리고 있나? 12페이지에 들어서면 문서는 갑자기 아주 익숙한 이름을 꺼냅니다. 북한, DPRK. 표현은 담담하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NDS는 북한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 재래식 전력은 노후화됐지만 방심은 금물.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핵, WMD까지 포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능력.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즉, 미국은 2026년에도 북한을 여전히 최상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20페이지, 한국이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미 할 수 있다. NDS는 한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높은 국방비 지출, 강력한 방위 산업, 병력 의무제를 기반으로 한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을 억제할 능력과 의지.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에 1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이건 요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능력 인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자주국방을 멈춘 적이 없다는 것. 그걸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으로 여겨왔다는 것. 이 땅의 조건은 늘 혹독했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늘 시험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방위 산업을 키웠고 국방 기술을 쌓았고 훈련을 반복했고 스스로를 계속 단련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화려하지 않았고 늘 고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변화의 와중에 하나가 또렷해졌습니다. 우리 국방력의 위치,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23페이지, 결론 앞에 갑자기 한 폭의 유화. 결론이 시작되는 23페이지. 여기서 NDS는 말을 멈추고 그림 한 장을 던집니다. 바로 이것. 워싱턴의 델라웨어강 도하. 미국 사람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박물관, 영화, 패러디 짤까지 평생 최소 10번은 봤을 그 그림입니다. 이 장면 무슨 상황이었나? 시간은 1776년 12월 25일 밤 크리스마스. 춥고 어둡고 병사들은 지쳐있고 독립전쟁은 잘 안 풀리던 시점입니다. 그때 워싱턴은 결단합니다. 강을 건너자. 지금 이 얼음판을. 병사들은 작은 배에 나눠 타고 얼음이 떠다니는 델라웨어 강을 건너 뉴저지 트렌턴에 주둔한 영국 측 해센 용병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미국 독립전쟁의 흐름을 뒤집는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이 2026 NDS 결론에? 이건 장식이 아닙니다. 의미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미국 정신, 다시 소환합니다. 이 그림은 미국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무슨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포기 대신 전진, 계산 대신 결단, 방어 대신 도하. 트럼프 행정부의 2026 NDS는 이 장면을 통해 말합니다. 미국은 원래 이런 나라였다. 미국 우선주의, 전사정신,
국가적 자부심을 한 컷으로 요약한 겁니다. 얼음 강, 지금의 세계. 이 그림 속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얼음이 떠 있고 파도가 거칠고 발을 잘못 디디면 끝장입니다. 이건 지금의 국제 질서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복잡한 위협, 북극, 그린란드, 인도 태평양. 그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읽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멈출 수는 없다. 솔직히 말해, 여기서 북극해와 그린란드가 겹쳐 보인다고 느낀 사람, 나만은 아닐 겁니다. 불가능해 보일 때 기습한다. 델라웨어강 도하는 전공법이 아닙니다. 밤의 크리스마스에 얼음 강을 건너 기습. 이 작전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싸울 때는 이겨야 한다. 워싱턴의 얼굴, 그리고 리더십의 투영. 그림에서 워싱턴은 배 앞머리에 서 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뒤를 보지 않고 강을 정면으로 봅니다. 이 장면은 현 행정부가 말하고 싶은 리더십 그 자체입니다. 위험한 순간일수록 지도자는 앞에 선다.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 직접 겹치지 않더라도 이 이미지는 분명히 새로운 황금기를 이끄는 지도자상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사실 좀 과장됐습니다. 깃발,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배치 로스 깃발. 얼음과 날씨, 실제보다 훨씬 극적으로 연출. 워싱턴의 포즈 실제로 저렇게 서 있으면 바로 강으로 직행.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고증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이 그림은 기록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이 그림이 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패러디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2026 NDS는 결론에서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이건 정책 요약이 아니라 결의 선언입니다. 결론. 결국 이번 2026 NDS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꽤 솔직합니다. 아니, 솔직하다 못해 거의 정직한 협박에 가깝죠.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다. 아주 고결하고 자랑스럽고 미국인다운 평화다. 그런데 말이야, 그 평화를 건드리면 우리는 웃으면서 주먹을 꺼낼 거다. 미국은 스스로를 여전히 평화의 수호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료 체험판은 아닙니다. 이제는 유료 구독 서비스, 그것도 자동 결제입니다. 거절 버튼은 없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전략 변화는 한국에게 분명 부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여기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위기는 늘 그렇듯 가면을 벗기면 기회가 됩니다. 방위비를 월세 내든 내는 나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미래 기술의 씨앗으로 바꿀 것인가? 자율주행차도, mRNA 백신도 원래는 총과 미사일 연구하던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전쟁 준비하다가 세상을 바꿔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를 소모품으로 볼지, 아니면 핵잠수함, 우주, AI, 무인체계로 이어지는 기술 사다리의 척한으로 볼지. 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 유지라는 공공재 공급자 자리에서 조금씩 물러난다면 달러와 신뢰, 그리고 글로벌 질서 역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빠진 자리에 남는 건 금과 은, 그리고 불안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두려움에 움츠릴 것인가,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더 멀리 갈 것인가.